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풀이 속성 지름길,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관살에 관해서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품성을 지닌 것이 관살이 되느냐,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고대부터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구계를 정리하여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삼명통의 오간에 있는 대관인식에 관한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 기록하신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극한 것은 내가 사람의 제어를 받는 의미이다. 그래서 세운 이름이 관살이 된다. 관은 관이고 살은 해이다. 조정에는 사람들이 해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이 공가에 속하여 같은 책무를 구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탕도하도 감히 어기지 않고 실행하여 죽어 관이 덮일 때까지 책무를 수행한다. 이것이 관해가 된다. 무릇 사람들이 꿈에 너를 보면 해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 삼명통에 오건에 실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관은 관이다. 이 관자는 늘 관자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넣는 그 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은 널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살은 해이다. 이 해자는 해칠 해자죠. 해로움을 당한다. 남을 해롭게 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그 글자죠. 해로울 해자. 살은 남을 해치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해침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해로운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 그 편관, 정관으로 이야기하면은 정관은 널관, 정관은 널이 되고 편관은 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네, 그렇죠. 내가 사람의 제어를 받는 의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제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관살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죠. 자, 또 보면은 조정에는 사람들이 해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이 공가에 속하여 같은 책무를 구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관살성에 속한다. 그러면은 어떤 조직체, 어떤 단체,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사, 관청, 아니면 가정도 또한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떠한 조직되어 있는 어떤 체,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조정이라 하는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그 틀이죠. 하나의 단위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조직체,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곳에는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공적인 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개인의 사사로움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적 계엄이 강한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적인 곳에서 자기가 맡은 책무를 구사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관살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탕도하도 감히 어기지 않고 실행하여 죽어 관이 덮일 때까지 책무를 수행한다. 이것이 관해가 된다. 여기서 관과 해를 이야기했는데, 해는 결국 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활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관살이 된다. 관해는 관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탕도하, 부탕도하는 끓는 물이나 뜨거운 물도 헤아리지 않고 뛰어들어가 자기의 책무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것을 부탕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어디에
공적인 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충성을 다하여 그 책무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것이 관살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관살성은 공가에서, 공적인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자기가 부탕도 하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책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네, 그것이 바로 관살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살성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자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겠죠. 그리고 많은 순환도 겪게 되겠죠. 관살성은 이러한 것이 관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책무를 다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서 공적인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러 덮개가 덮일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와, 관살성 굉장한 거죠. 이러한 것이 관살성인데, 이러한 관살성의 특성을 요약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관살성의 그 대표적인 특성은 보면은 어떠한 단체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관청에 소속되고 회사에 소속되고 또는 가정에 소속되고, 이렇게 어떤 단체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 그렇게 하자면은 그 단체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공동적으로 살아가자면은 어떻게 해요? 법이 있거나 규칙이 있거나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관살성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또 보면은 관호, 강직, 위험, 공무, 사업, 책직, 긴장, 자아강박, 리더, 지휘, 수법, 피해의식, 냉정, 졸렬, 악독, 정통, 공무원, 관직, 대사원, 권력, 카리스마, 이기심. 또 이 관살성은 융통성이 비교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시 법이나 규정, 규칙, 그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지만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융통성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한 어떻습니까? 예, 단호하고 강직하고, 또 그 법을 지키게 만들자면은, 타인이 그 법을 지키게 만들자면은 어떻게 해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단체니까, 단체에 소속된 것이니까 역시 공무가 되겠죠. 사업, 또 마찬가지잖아요. 큰 사업을 하면은 회사라는 단체를 꾸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역시 관살성의 어떤 품성 또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찍, 그렇잖아요. 채찍, 공무를 달성하자면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공무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살성의 특징을 채찍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 자아 강박, 다 마찬가지죠. 공무를 완벽하게 달성하자면은 어려우니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꼭 이루어야 된다 하는 어떤 자아 강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리더, 지휘, 수법, 법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먼저 법을 지켜야지 타인도 법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피해의식, 내가 남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제어하는 것, 이러한 종류에 속하니까 역시 내가 억압을 받으니까, 네, 바로 그렇죠.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냉정, 결렬, 악독, 정통, 공무원, 관직, 대사원, 그리고 권력, 카리스마, 이러한 것들도 모두 공적인 단체에서 소속되어서 자기가 어떤 책무를 다하는 책임, 그러한 계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관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은 상업적이고 평관은 배타적입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의 성격상에서 편관이 작용할 때는 배타적인 어떤 특성이 나오고, 또는 정관이 작용할 때는 상업적, 즉 내가 흡수해서 친밀하게 되는, 나와 친밀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특성을 알아봤는데, 다음은 관살성과 다른 십성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기운에 대한 특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살성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것, 그리고 그 성정이 단호하고 위험이 있고 냉정합니다. 아주 차가워요. 쌀쌀 맞고, 그리고 못됐고,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주 기준에서는 관살성이 아들이 되고, 그리고 여자 사주 기준에서는 관살성이 남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소속, 단호, 위험, 냉정, 이러한 것이 관살성의 카테고리에서 제일 상부층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하위에 속하는 그 카테고리들을 이것을 다 외우려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어떤 그 갈등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항시 제일 상부층에 있는 카테고리를 결정하고 나서 하위층에는 항상 상적인 개념으로 이 형상에 맞는 그런 계통들, 즉 확률적으로 아주 90% 이상 유사한 계통들을 스스로 궁리해서 찾고 찾으면은 그 하위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입식으로 외우려 하지 말고 하위층에 속하는 그 카테고리들을 정리하면은 사주풀이할 때 더 유용하고 더 발전적인 어떤 풀이를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살성이 다른 십성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떠한 기운이 발생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어떠한 일을 만드느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살성이 식상을 만나면 억압에서 벗어난다. 우리 흔히 식상제살이라고 하죠. 식신상관이 관살성을 제어하면은 어떠할 때 제어할 수 있어요? 예, 식상성이 건강하면서 관살성이 너무 많아서 그 관살성이 사주 주인을 심하게 억압을 할 때, 심하게 극할 때 식상성으로 그 관살성을 제어하게 되면은 사주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그 특성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사주 주인은 마음이 상당히 편안하게 됩니다.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상성의 어떠한 특성, 유유자적하는 그런 특성에서 짓눌리는 억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식상이 많은데 관살성이 적으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식상이 왕한데 관살성이 약하면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번에 식상성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무엇? 식상성이 관살성을 보면은 온갖 재앙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식상성이 관살성을 만나면은 무조건 억압에서 벗어난다 이런 결론은 하면은 안 됩니다. 상식, 강약, 왕세를 잘 살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재성을 만나면은 재물, 직업이 안정된다. 재성은 어떤 것이냐? 이 재성을 간혹 정제와 편제와 두 개로 나누어서, 정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편제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관살성이 재성을 만나면은 어떤 조직체 내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것에 속하고, 또는 큰 사업을 해서, 즉 큰 조직체를 만들고 다시 그 조직체 내에서 자기가 조직원들을 전부 관리 통제하는 것, 그런 경우도 역시 관살성이 재성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주인이 관살성이 사주에 왕성한데 다시 운에서 왕성한 재성이 들어왔다면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큰 사업을 해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관살성이 재성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이런 것을 재생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무엇이 있느냐? 예. 관살성을 만나면은 힘듭니다. 그 부탕도화가 자기에 미치는 그 억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명통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관살 혼잡은 천한사주다. 또는 여자 사주에 관살 혼잡되었는데 다시 관살성이 들어와서 그 관살성이 왕하게 되면은, 심하게 왕하게 되면은 어떠하게 되느냐? 예. 바깥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영부로 만든다.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따져보면은 자기가 속한 데에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기 위해서 애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비경급을 만나면은, 관살성이 비경급을 만나면은 아주 당당하게 업무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관살성보다 비경급이 더 왕했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는 자기가 잘 다니던 회사도 팽개치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에서 뛰쳐나오거나 아니면은 관청에서 하직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너무 당당한 게 너무 심하게 되어서 오버되어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과 급제 이 특성은 자기 혼자서 자립하고 독립하려는 그런 어떤 심리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이냐? 예, 관살성이 인성을 만나면은 직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인성은 정명서잖아요. 그리고 관살성은 무엇입니까? 단체, 조직체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조직체 속에 내에서 인정, 장을 꽝 받으니까 그건 정명서 무엇입니까? 응진. 이러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의 발전이 있게 되잖아요. 흔히 이러한 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관인상생이 잘 되는 해, 그런 해는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어떤 것에 시험을 쳤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주상에 관인상생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유산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그 음덕을 고스란히 다 받는다는 이야기죠. 관인상생의 형상이 아주 맑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살성은 왕한데 정간에 인성만 하나 딱 떠 있다. 그러한 경우는 아닙니다. 관살성도 건강하고 맑고, 또는 인성도 건강하고 맑고, 그럴 경우에 조상한테서 받는 유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십성들 세력의 그 강약 왕세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어느 것이 강하고 어느 것이 약하고, 이러한 상태를 대비해서 결론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살성은 강한데 인성은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직업의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관살성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고, 그리고 또 재성도 강하고, 그러면은 강한 재성이 강한 관살성으로 흐르고, 또 강한 관살성이 어디로요? 예, 인성으로 흐르고, 이렇게 기세의 유통이 잘 되었을 경우에 직업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지, 사주상 운상에 그냥 힘도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발전이 있고 발달하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살성의 구결에 대한 것도 이것 외에도 상당히 공부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를 공부함에 있어서 먼저 속성으로 사주를 감명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립하여서 먼저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은 거기까지는 진입하지 않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사주를 대할 때 정리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먼저 사주를 속성으로 공부해서 사주를 풀 때 상당 부분 적중시킬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설명하는 게 지금 강의의 가장 큰 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여도 70%나 80% 정도는 사주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살성의 그 요약된 구별과 그 특성, 품성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